우선은 저희가 해야 되는 얘기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얘기가 뭘까를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랩에 발간된 다양한 보고서들이 있는데 네네. 여기서 저 거실 인테리어 시장 분석 보고서를 이제 발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뭐 재택근무라든가 뭐 애들의 어떤 계약이 연기되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이 촬영 시점 지금까지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서 이 등교 연기, 뭐 재택근무 그런 게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 거실 인테리어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관심이 바뀐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 변화랑 그 소비자들의 실제 SNS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한 보고서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한 순서가 있잖아요. 네. 그 좀 후수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요? 아니 지금 이거는 왜냐면 그러면 어떤 걸로? 뭐야, 거실 인테리어 아니었어요? 네가 보는 거 내가 못 봤나? 왜냐면 우리가 맞아 맞는데 네. 왜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거지만 맞아요. 빅데이터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거 한 저번 주부터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팀장의 끝발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려.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늘 듣는 얘기.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그쵸, 많이 물어보는 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 사전적 정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 맞아요. 우리가 분석을 하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앞에 서두에 얘기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선 지금 저희가 한 번에 찍을 때 최대한 많이 찍어야 돼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콘텐츠가 안 나와요.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우리 빅데이터를 공부하셨잖아요. 네, 제가 대학 전공을 이제 그쪽으로 나왔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때에 있던 학문은 아니고 저도 이제 흘러 공부를 하다 보니 현업에서 여기까지 온 케이스지만 사실 지금 들어온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아예 목표를 빅데이터에 두고 공부를 해서 그런 업무들을 찾잖아요.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항상 그 모든 강의를 들었을 때 시작하는 그 첫 번째가 3V, 4V라고 해서 벨로시티, 밸류, 그리고 버라이언스. 이제 그러니까 다양하고 많으면서 이제 속도도 받쳐주는 뭐 그런 거에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좀 원론적으로 이제 많은 걸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을 해보니까는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일단은 맞아요. 네, 그런 경우 많아요. 지금 3V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는 이제 볼륨이겠죠. 그렇죠. 규모가 크고. 네, 맞아요. 볼륨. 어쩐지 네가 영어를 얘기하고 제가 영어를 틀린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죠? 속도, 벨로시티, 그리고 버라이어티, 다양성. 네, 다양성이죠. 근데 이 V3개라는 것들을 외우는 것보다 이게 왜 V3개의 의미를 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커졌잖아요. 데이터가 커졌으니까 당연히 볼륨은 들어가겠죠. 데이터가 커졌다. 근데 이게 데이터가 커지면 우리 막 그렇잖아요. 무슨 되게 좋은 고사양의 게임을 돌리려면 컴퓨터 하드가 좋아야 되잖아요. 뭐 그래픽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뭐 CPU 바꿔야 되고 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게 기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고성능의 게임을 돌릴 거라는 거죠. 네. 고사양의 데이터를 돌릴 건데 네. 지금의 하드웨어로는 안 되니까 서버도 더 늘려야 되고. 네. 근데 그게 왜 늘리려는 거냐? 사실 우리가 고성능 게임을 하려고 할 때 컴퓨터 스펙이 좋아야 되는 이유는 게임이 끊기지 않고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그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내가 새롭게 교차 분석 같은 것들을 해서 30대가 먹는 아이스크림이 뭔지 봐야지라는 것들을 하려면 전혀 다른 변수끼리의 데이터를 모아와야 되니 그러려면 끊기지 않고 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속도인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커지면 당연히 속도가 좋아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는 또 있죠. 물론 모두가 고사양 게임을 하고 싶죠. 그래서 고성능 PC가 필요하지만 네. 그렇다고 막 우리가 1,000만 원짜리 데스크탑을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 애플 우리 컴퓨터 바꿀 때 네. 애플 컴퓨터 바꿔달라고. 근데 애플 컴퓨터 안 바꿔주잖아. 근데 이게 농담이고, 농담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데이터가 커졌고 고성능 PC도 있다는 건 알겠는데 빨라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 더 중요한 건 가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실제로 왜 그때부터 떴지, 왜 최근에 뜨지라는 건 모두 다 이 가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가 갑자기 커졌을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마트들만 봐도 구매 데이터가 얼만큼 많이 쌓였겠어요. 그런 것도 이미 큰 데이터는 있었는데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할 때 예전보다 비용이 싸졌다. 그러니까 네. 모든 회사가 이제는 슈퍼컴퓨터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 조금 쉽잖아요. 볼륨과 벨로시티 요 두 가지 속도 이해했고 나머지 하나는 다양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뭐가 다양한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가 단순히 커진 거냐 네. 아니면 커질 수 있는 다른 데이터가 들어온 거냐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기존에 우리가 1,000명한테 물어봤던 어쨌든 리서치라고 하는 방법론에 우리는 한 10만 명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규모가 커진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미지 같은 데이터. 네. 이런 이미지를 넣었을 때 우리가 흔히 뭐 머신러닝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고양이를 기계가 맞추려면 고양이 사진 한 수백 장, 수천 장을 막 던져 놓는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미지 분석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 SNS 상에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그런 언어적인 분석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의료 데이터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기존 데이터에서 커진 경우도 있지만 네.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던 다양한 데이터가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가 지금 말씀하신 다양성. 예,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왜 3V를 얘기를 하는 건지를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정말 이해하기 장난 쉽네요. 아니에요. 나가.